T.S. 엘리엇의 황무지. 황폐한 현대 사회의 초상. 황무지는 T.S. 엘리엇이 1922년에 발표한 모더니즘 시의 대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서구 사회의 정신적 공허와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엘리엇은 이 작품에서 다양한 신화, 문학, 종교적 이미지를 파편적으로 배치하여 현대인의 고독과 절망을 밀도 있게 드러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이탈리아 남부 도시 쿠마에에는 유명한 무녀가 있었다. 이 무녀를 총애한 아폴로시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 한 주먹의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영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무녀는 깜빡하고 젊음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영생을 얻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늙어갔기 때문에 그는 점점 몸이 쪼그라들었고 조롱 속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버렸다.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도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무녀는 제발 죽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황무지는 현대인을 조롱 속의 무녀와 동일시한다. 황무지에서 죽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본 것이다. 시가 쓰인 1922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엘리엇은 전후 유럽의 정신적 황폐를 상징적인 시로 표현했던 것이다. 비밀문서를 연상시킬 만큼 어려운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온다. 흡사 현대의 묵시록 같다. 황무지는 현대의 절망을 노래했다. 미국 출신으로 영국에 귀화한 엘리엇은 지적인 세련미와 시대를 넘나드는 박식함으로 영미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난해하고 수줍은 거인이었다. 황무지 일부에는 새벽 안개가 잔뜩 낀 런던 브리지를 건너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엘리엇은 이 모습을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행렬로 묘사한다. 2부에서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무의미한 일상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욕망에 젖어 신음하는 런던의 종말론적 풍경이 펼쳐진다. 4부에서는 물에 던져져 재생 없는 죽음을 맞는 페니키아인 플레버스의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5부에서는 드디어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이 등장하면서 시는 끝을 맺는다. 황무지의 마지막은 샨티로 끝난다.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1부 죽은 자를 매장함. 황무지의 첫 번째 부분은 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은 황무지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엘리엇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며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유럽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동시에 개인적인 상실과 절망을 겪는 화자의 심리를 투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며 각자의 고통과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독일 귀족 출신의 마리 백작 부인은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의 공허함을 토로하고 점쟁이 마담 소소스트리스는 타로 카드를 통해 불길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또한 런던 거리를 배회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무의미한 일상과 정신적인 공허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부 체스 게임. 두 번째 부분은 상류층 여성의 불안한 심리와 무의미한 삶을 통해 현대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합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체스 게임을 하는 여성은 남편과의 소통 부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독백은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허영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동시에 여성의 억압된 욕망과 불안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런던 펍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남편의 외도, 낙태, 전쟁 후유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단절된 인간관계와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드러냅니다. 3부 불의 설교. 세 번째 부분은 템스 강변의 황량한 풍경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과 좌절을 보여줍니다. 엘리엇은 템스 강변의 묘사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염되고 황폐해진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쾌락 추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적인 만남과 좌절이 묘사됩니다. 타이피스트와 점원의 무의미한 만남, 엘리자베스 1세와 레스터 백작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현대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타락은 현대인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정신적인 공허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부 물에 잠긴 자. 네 번째 부분은 페니키아 선원 폴라스의 죽음을 통해 삶의 순환과 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폴라스의 죽음은 물에 의한 정화와 재생을 상징하며 이는 황무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5부
천둥이 말했다. 마지막 부분은 황무지를 벗어나 구원을 찾는 여정을 통해 정신적 재생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엘리엇은 다양한 종교적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동시에 인간의 죄와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분은 힌두교 경전 우파니샤드의 주라, 동정하라, 자제하라라는 가르침으로 끝나며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